예, 안녕하십니까. GPT 코리아의 황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서 좀 어떻게 기업에 AI를 도입해야 하는가 좀 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코파일럿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인 건 다들 아시는데, 사실 챗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 이런 서비스 때문에 코파일럿 자체에 대해서 이용 경험이라든가 이게 쓰면은 어떤 게 좋은 거야? 어떻게 쓸 수 있는 건데, 요런 이제 호기심들을, 궁금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코파일럿의 이제 적용 예시, 실제 시연들을 좀 짧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LLM을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낸다를 넘어서서 실제 업무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액션이라는 행동이 들어가는 에이전트가 이제 시대가 이제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를 구성하는데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이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MCP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파일럿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MS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사이트, 그냥 MS 코파일럿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GPT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윈도우 11에서도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보여드릴 내용은 MS 365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앞에서 이제 짧게 지나가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들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뭐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뭐 아웃룩이라던가, 아니면 MS365를 쓰시는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팀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용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안에서 작동이 되는, 인앱 형태로 작동이 되는 AI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챗 GPT나 아니면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들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코파일럿도 대부분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AI 서비스들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서비스별로 좀 특수한 기능들이 지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클로드의 클로드 코드라고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챗GPT의 뭐 AI 에이전팅 모드나 아니면 딥리서치나 뭐 요런 좀 몇 가지의 특별한 기능들이 서비스마다 좀 배치가 되는데,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챗GPT 같은 그러한 기능들은 코파일럿 내에서도 모두 가능하다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의 많은 제품군들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MS의 이제 웹브라우저죠, 엣지에서도 우측 사이드바 영역을 통해서 코파일럿을 접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해당 내용을 요약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코파일럿, 그 MS 오피스 안에 있는, 365 안에 있는 코파일럿들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엑셀에서의 코파일럿 사용이라고 하면, 다양한 이제 필요한 함수들을 내가 외우지 않고 그냥 자연어로 시킴으로써 데이터를 확인하는 부분들, 저는 이게 좀 1차원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이유는 어떠한 결과값,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자연어로서 바로 명령을 내려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 엑셀 안에서의 코파일럿은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용법들 제가 간단하게 좀 넣어놨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 보여드린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LLM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작업에 매우 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변환하거나 수정하거나 번역하거나 요약하거나 아니면 다듬거나, 이러한 작업들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내에 필요한 뭐 그래프라든가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마찬가지로 코파일럿 탭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별도 코파일럿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작업창을 통해서 자연어를 통한 요청,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웃룩과 팀즈에서도 코파일럿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아웃룩과 팀즈에서의 사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일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 앞에서 이제 백 매니저님이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리에 비어있는 사이에 들어왔던 메일들을 프로젝트별로 나누어서 요약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준다라던가 초안을 만들어준다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내 메신저로 팀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팀즈 안에서도 코파일럿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대화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 내용 중에 내가 피드백을 줘야 될 항목들, 그런 것들을 뽑아서 나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메일 작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GPT 다 써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사용법이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결국에 MS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 앱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게 저는 한 80%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사용을 했을 때 더 큰 부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웹 상태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페이지들인데, 관련된 내용들 제가 큰 설명들은 여기 지금 강의 자료에 좀 넣어놨는데, 뭐 말씀드린 이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이 MS365 코파일럿을 언제 써야 되냐, 왜 써야 되냐는 앞에 큰 얘기 때 이미 충분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대신에 이제 좀 작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에 챗 GPT 안 써보신 분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챗 GPT만 내가 평소에 그냥 몇 번씩 사용을 해봤어도 코파일럿 사실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점,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검증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작동을 하는 서비스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다 라고 하는 큰 틀에서만 좀 이해를 하신다면 코파일럿을 도입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부분들의 결정을 내릴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C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LLM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 AI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죠.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해당 프롬프트의 내용을 이해를 해서 그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특정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LLM이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하게 하려면 어떤 게 돼야 되느냐? 행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게 그 과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제 서비스, 기능을 MCP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생각한 걸 그냥 말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과 직접 연동을 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MCP가 가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MCP를 마지막으로 들고 왔느냐 하면, 회사에 AI를 도입하고 싶어 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게 챗GPT 같은 거 쓸까? 코파일럿 쓸까? 여기서 보통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회사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는데 이 업무에 AI를 좀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고 싶어, 이런 단계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OC 테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하고 그 테스트 결과에서 확인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실개발 단계로 좀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AI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ERP라고 하면 ERP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AI만 갖고 있으면 이 ERP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출의 추이를 알고 싶어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AI가 그럼 내가 ERP에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MCP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이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서비스와 AI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매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MCP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MCP는 크게
그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 그리고 인공지능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LLM이 결국에 생각만 하고 말만 만드는 애니까 얘한테 손발을 달아주고 실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액션을 할 수 있는 그 손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에서 이제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1단계로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쓸 것인가 라고 한다면, 2단계 좀 더 본격적인 도입이 될 때는 어떤 서비스와 AI를 연결할 것인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AI 도입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사용 예시 보여드리는 거 좀 정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